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은 3일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 및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약식 절차에 의한 검사의 재판 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 명령을 청구한다. 피의자를 약식 기소할지 정식 기소할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검사가 판단해 결정한다.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즉 판사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 씨는 2017년 4월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자신에게 작가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은 김 씨가 지난 2017년 과천에서의 접촉사고를 빌미로 채용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씨는 오히려 손 사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자리와 투자 등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손 사장 측이 자신에게 월 수입 1,000만 원이 보장되는 용역 사업을 주겠다는 회유성 제안을 했다며 이는 손 사장의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씨 측에 수신된 해당 문자에는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월 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하는 2년짜리 용역 계약을 제안하면서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의 진행에 다음 주 중 마무리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사건 다음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신고한 바 있다. 김 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7년 4월 16일 심야 시간에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인근 공터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추적당해 4차로 도로변에 정차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당시 사고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덮기 위해 손 사장이 자신에게 앵커 브리핑 작가직 채용을 제안했으며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 사장 자신의 팬카페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손 사장은 심야 시간 과천 교회 주차장을 찾았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서도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손 사장에 대해 약식 기소한 배경에 대해 김 씨가 폭행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판례에 따르면 치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자연적 치유가 아니라 병원의 진료가 필요할 것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면서 김 씨에게 이러한 정황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해 폭행죄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양형 기준에서도 일반 폭행인 경우 폭행이 경미하고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에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구간에서 결정되고 이 경우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식 청구가 있는 경우 검찰이 구형한 벌금을 납입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면서 다만 손 사장이 벌금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종래와 달리 불이익 변경금 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사장은 지속되는 시청률 하락세 속에 지난 2일 JTBC 메인 뉴스 뉴스룸이
신년 특집 대토론을 끝으로 6년 4개월간 몸담았던 앵커 자리에서 내려왔다. 손석희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아나운서이자 언론인이다. 손석희는 JTBC 보도부문 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특종을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특종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이 주목을 받으며 그 언론사가 손석희가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JTBC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손석희 나이는 1956년 6월 20일이며 서울 고향 출신이다. 손석희 배우자는 신현숙이며 손석희 학력은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이다. 데뷔는 1984년 MBC 앵커이다. 손석희 사장 아내은 신현숙이라는 인물이다. 신현숙 역시 1984년 MBC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생활을 했다. 1985년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제4대 뽀미 언니이다. 손석희 신현숙은 MBC에서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1년 7개월간의 사내 연애를 하다가 1987년 결혼식을 올렸다. 손석희 자녀로는 아들 둘이 있다. 손석희 신현숙은 당시 흔하지 않은 아나운서 커플이었기 때문에 미남 미녀 아나운서 커플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신현숙이 결혼과 동시에 MBC를 떠나게 되었고 1995년 다시 아나운서로 복귀를 했지만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았다. 손석희는 보여지는 이미지만큼이나 대중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JTBC 사장을 역임하면서 뉴스로 복귀를 했을 때 이런 다짐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가장 신뢰받는 뉴스로 꼽히고 싶다. 지금까지 본다면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손석희가 아나운서의 본분을 잃지 말고 지금과 같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있어주길 소망한다. 손석희는 평소 검소하고 겉멋이 아닌 내면적인 모습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시계 일화 역시 주목하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항상 차고 다니는 시계가 노출이 된 적이 있다. 목덜미를 잡고 있는 손석희가 차고 있던 시계가 그대로 노출이 된 것. 사진으로 보기에는 이 시계가 상당히 비싸 보였다. 그러나 손석희 아나운서가 착용한 시계는 카시오사의 제품으로 2만원대의 상당히 저렴한 시계로 밝혀져 화제가 되었다. 이 시계를 보고 사람은 겉모습 치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사람이 명품이면 그 사람의 시계까지 명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손석희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다. 어제 이후 JTBC는 또 다시 가장 주목받는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채널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구성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겸손하고 자중하고 또 겸손하고 자중합시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취재 현장은 물론이고 길 가다 스쳐 지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실 이건 가장 신뢰받는 뉴스로 꼽힐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JTBC맨이라면 이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했다. 손석희는 당분간 가장 주목받는 언론인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손석희가 왜 존경을 받는 인물인지, 왜 이런 언론인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준 것 같다. 손석희 JTBC 사장과 김웅전 KBS 기자가 각각 공갈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사건의 발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가 과거 교통사고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한 반면 김웅 기자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기자직을 제안했으나 내가 거절하자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 중이다. 문제의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다.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밤 10시쯤 손석희 사장은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JTBC가 업무용으로 제공한 제네시스 EQ900을 후진하던 중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손석희 사장에 따르면 긁힌 자국도 없을 만큼 경미한 사고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으나 다음날 견인차 운전자의 연락을 받고 배상에 쌍방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웅 기자는 사고 후 손석희 사장이 도주하다 견인차 운전자에게 붙잡혀 이튿날 150만 원을 송금해 합의한 것이라면서 EQ900에는 후방 충돌 알림 기능이 있어
후진중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녹취록에서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에게 협박 때문에 150을 준 게 약점이 되기는 할 것이라면서 이상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타격이 너무 클 수 있다. JTBC 뉴스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최악의 경우 일을 그만두는 상황은 견딜 수가 없다며 주장을 일부 시인했다. 김웅 기자는 또 손석희 사장이 업무용 차량을 비업무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송국 메인 뉴스 앵커와 고위 임원에게는 전담 운전기사가 제공되는데 JTBC 뉴스룸 앵커이자 당시 보도국 사장인 손석희 사장이 직접 운전한 걸 보면 사적으로 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웅 기자는 견인차 운전자에 따르면 젊은 여성이 조수석에 동승했다고 한다. 손석희 사장은 90세가 넘은 노모였다고 해명했는데 일요일 밤늦게 노모를 과창까지 모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녹취록에서 손석희 사장이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은 제보자들이 약점을 잡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돼 김웅 기자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9년 1월 24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다음과 같은 출처불명의 찌라시가 카톡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손석희가 같이 진행하던 안나경 아나운서와 불륜이 들통나서 김웅이라는 내부 관계자가 이를 가지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손이 김웅이라는 자와 다투다 폭행을 해서 손석희 거취를 두고 홍 회장 등 최고 간부들이 회의 중입니다. 안나경 아나운서는 손석희 사장과 JTBC 뉴스룸을 공동 진행 중이며 홍 회장은 홍정도 JTBC 대표이사 사장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찌라시가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첫째, 김웅은 경향신문 KBS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일 뿐 내부 관계자가 아니다. 둘째, 유일한 증거인 김웅 기자의 녹취록에 안나경은커녕 여자 아나운서는 나오지도 않으며 젊은 여성이 동승 중이었다는 소문도 김웅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늦은 밤 젊은 여성이 동승했다는 소문에 자연스럽게 불륜을 떠올렸는데 마침 젊고 예쁜 안나경 아나운서가 함께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 졸지에 불륜 상대로 지목됐다는 분석이다. 찌라시가 손석희를 손으로 지칭하고 김웅이라는 자, 최고 간부 등 젊은이들이 쓰지 않는 표현을 쓰는 걸로 미루어 작성자는 노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JTBC는 모든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